네, 또 물 한 잔 마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네, 12시 30분이네요. 네. 저는 오늘 또 이제 마지막 한 20분 더 찍고 네, 올리고 짐 정리해서 수면제를 먹고 빨리 자야 됩니다. 내일 7시 네, 저기 세종으로 가는 고속버스를 타야 합니다. 갔다가 예, 시흥광장 편집위원과 발행인님 뵙고 그리고 오후에는 또 용인문학회 예, 모임에도 가야 합니다. 네. 제가 이제 유배지에 살다 보니까 거제도에 있다 보니까 자주 윗지방에 있는 분을 잘 뵙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님들도 그러시지만 또 저를 아껴주시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 같은 사람을 시인 대접해 주시고 네, 아껴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뭐 딱히 할 수 있는 건 없으나 열심히 시를 쓰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이번 달에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게, 6월 21일 날 그 마더 얼스라고 하는 이제 제 시 영상물이 결선에 올라갔습니다. 서울에 올라갑니다. 가서 이제 시상식 날 이제 그날에 결선 투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날 가서 PPT 발표를 또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6월 30일까지 또 기후 위기와 관련된 네, 위세브 그린 뭐 제목이 그랬나요? 그래서 또 영상물 또 시와 영상을 또 복합적으로 만든 영상물 하나 또 더 제작하게 됩니다. 6월 30일 날 업로드가 되고요. 그리고 예, 지금 공모전이 뭐가 있냐면 지금 이제 지리산 그 문학재 아시죠? 거기서 이제 시 50편 그리고 아르코 창작 지원금이 있습니다.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또 50편 네, 또 내야 되고요. 또 그 전주에 뭐가 있냐면 부산 문인협회에서 하고 있는 해양문학상 네, 거기도 50편 내야 돼요. 50편.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네, 대략 해도 150편이 필요합니다. 지금. 저는 지금 이번 달에 한 60편 정도를 쓸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작품들이랑 같이 묶어서 예, 이제 또 응모를 할 생각입니다. 사실 그 원래 지난달에 제가 대산 창작 지원금을 하려고 전부 다 파일까지 다 모으고 시도 다 쓰고 해서 모았는데 제가 마감 날짜를 착각하는 바람에 지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좀 빡세게 150편 지원합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네, 목표를 정해놓으시고 시를 쓰셔야만이 시가 됩니다. 어떤 사람은 시가 뭐 와야 뭐 쓴다고 하는데 물론 사람마다 다 이제 스타일이 다 다르겠죠. 근데 네, 쉽게 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시를 쓰고 싶은 게 하루 중 몇 번이나 되겠습니까? 물론 저는 돈만 많다면 하루 종일 시를 쓰고 싶습니다. 왜냐면 건지지 못하는 시상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일한다고 다 지나가 버리는 시상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공모전이나 이런 것들 네, 미등단자들이 훨씬 더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다 50편짜리만 있는 게 아니라 3편, 5편, 10편 뭐 굉장히 많아요. 매달 한번 찾아보시고 네, 그래서 꼭 그 목표를 해서 한번 써보시면 자기 작품도 쌓이고 습작도 되고 그렇죠? 네. 뭐 그리고 우리 숙제로 이거 작품 내실 때 저한테 그냥 몰래 이건 어디 한번 내보려고 쓰는 시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가 원래는 선생님들 시들을 고치지 않습니다. 고치지 않는데 그렇게 부탁을 하시면 제가 한번 이렇게 원래는 이제 이 표현은 이렇게 좀 더 어떨까요? 이렇게 제가 좀 크게 맞게 전화 드려서 이렇게 다시 좀 이렇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네. 끊임없이 써야 합니다. 끊임없이 쓰는 것이 공부고 쓰는 것이 도를 닦는 겁니다. 네. 네. 쓰는 자가 이깁니다. 네. 자, 이제 그 다음에는 뭐냐면 두 번째 시인입니다. 이제 두 번째 시인은 네, 강성은 시인입니다. 이 시인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인입니다. 굉장히 좋아하는 시인인데 이수명 시인께서 또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더라고요. 자, 이수명 시인은 강성은 시인의 이미지를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미지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와, 멋지지 않습니까? 저 정말 감탄밖에 안 납니다. 예. 이수명 씨는 실론을 어떻게 이렇게
시처럼 쓸까요? 예. 정말 예, 너무 부럽고 예, 그의 내공이 너무 네, 부럽습니다. 자, 제가 요 책에 있는 한 구절을 좀 한번 네, 또 언급을 좀 해드릴게요. 네. 맨 처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익숙한 이미지가 있다. 익숙하기는 한데 잘 알 수 없는 이미지들이 있다. 우리가 알지는 못하는데 마치 우리를 알고 있는 듯한 이미지들이 있다. 자, 뭡니까? 주객전도가 일어났습니다. 이미지들이 우리를 안다는 거죠. 우리가 일상에서 다 본 적이 있는데 그렇다고 정확하게 뭔지 잘 모르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걔네들은 우리를 알 수가 있겠죠. 때때로 어떤 이미지들은 아주 먼 곳에서부터 우리에게 온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지금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애초에 시간과 공간의 경과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랜 이동을 해서 우리를 찾아온 듯하다. 한편의 시 같습니다. 너무 멋지죠? 네. 그러면 이 장면은 시인에 의해 만들어진 것 같지가 않다. 시인이 이전에 생존했고 우연히 시인의 눈앞에 당도하였으며 우리를 대표해 시인이 이를 바라보는 상태로 제시된다. 네, 뭡니까? 제가 이제 추구하는 우리 시인의 시작은 어디? 효시가 무엇일까? 샤먼과 같은 존재다. 시인은 태초에 샤먼이었다. 예, 제가 생각하는 그런 예, 시인의 효시와 일맥상통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들의 세계를 그쵸? 인간의 언어로 풀어주는 사람. 네, 그게 바로 주술가, 샤먼입니다. 무당이죠, 무당. 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시인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된 이미지의 내용은 모호하고 신비하다. 너무 멀리서 왔기 때문이겠죠. 네. 바로 옆에서 온 게 아니라 계속 모호함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처음과 끝이 구별되지 않으며 대상들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고 어떤 계기로 작동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분석이 잘 안 돼요. 난해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내용, 이어진 내용이 바로 제가 인용한 내용입니다. 우리 밴드 보시면 그대로 나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강성은의 시가 보여주는 장면들은 대개 이러한 원형적 고독을 지닌 것들이다. 그러니까 뭔가 원형적이라는 말 자체는 뭐냐면 아주 태초에부터 인류가 처음으로 이제 문화적인 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 가지고 있던 어떤 상징성들. 네. 그 이미지들은 감각과 경험의 이전 혹은 이후 의식이 미치지 않는 어느 먼 곳에서 발현되는 듯하다. 시간과 공간이 지워진 곳에서의 사건이라는 것은 무엇라 이를 붙일 수 없는 것이다. 뭔가 뭐를 이렇게 정확하게 명명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이것의 신호를 매일 익숙하게 접한다. 왜? 지금 현재 나와 같이 있기 때문에. 역사라는 이름으로 구성해온 인식의 체계가 전혀 작용할 수 없는 이와 같은 풍광을 늘 맞닥뜨리곤 한다. 무엇인지 모르는 채 말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자, 그다음 중략 돼 있죠. 중략. 이거는 이 책에서도 뒤쪽에 좀 나와 있는 부분인데 좀 마무리가 돼 있어서 또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자, 강성은에게 이미지는 기다려주지 않는 것이다. 이수명 씨는 제목을 뽑은 거 있죠? 표제를 뽑은 거. 그 부분입니다. 이해하고 질문하고 함께 소통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 이것이 그의 시의 마력이다. 매력도 아니고 마력입니다. 마력. 네. 이미지는 시인보다 먼저이고 이미 형성되어 있고 관객을 개의치 않는 드라마처럼 펼쳐진다. 자, 어떻습니까? 예. 지금 우리가 보면 욕하면서 보는 드라마들 있죠. 막장 드라마라고 하는 것들. 이미 벌써 1회만 봐도 뒤에 결론이 어떻게 날 것 같은 다 느낌 되죠. 누가 살 것 같고, 누가 바람필 것 같고, 누가 진짜 엄마고, 누가 진짜 아빠고. 네, 우리 다 예측되면서 보잖아요. 그쵸? 하지만, 이 시라고 하는 것은, 독자를 배려하지 않는, 네, 시청자를 배려하지 않는 드라마 같다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멋집니까? 자, 그래서
이 시를 보는 독자들은, 이 드라마, 영화를 보는 시청자들은 갸우뚱하겠죠. 뭔가 내가 아는 말로 쓰여 있는데, 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럼 잘 모르겠는데, 뭔가 막막해, 먹먹한 느낌이 들어. 뭔가 고독한 느낌이 들어. 쓸쓸해. 뭔가 아픈 것 같아. 자, 이게 바로 추상의 영역입니다. 추상의 영역. 예. 강서은 씨가 그 시에서 이미지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이미지들은 강서은 시인이 억지로 꾸며내서 만든 게 아니라고 합니다. 시인보다 먼저 있었다는 거죠.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리 인간보다 오래 전부터 존재해왔던 것들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시인은 그 일부를 받아줍니다. 감각을 넘어선 감각, 경험을 넘어선 경험, 세계를 넘어선 세계의 이야기를 체록한다. 시인은 그것을 주워다가 체록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조작하는 사람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그 이미지들을 체록하는 사람이다. 예. 신의 목소리를 인간의 목소리로 대신 풀어주는 사람이다. 이게 샤먼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생각하는 시인의 모습과 일맥상통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너무 이 책이 너무 반가웠어요. 이분께서도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구나 라는 느낌이 들었던 거죠. 네. 자, 여기 이 책에서는 그 강성은 시인의 여름 주간이라고 하는 시가 실려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 시 말고, 네, 우리 선생님들 이 책 사서 보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시 말고 다른 시를 조금 소개를 하도록 합니다. 자, 이상한 여름입니다. 제목도 좋습니다. 이상한 여름. 이상한 여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상한 여름이다. 자,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이미지들이죠. 그쵸? 근데 이상하대요. 우리는 시체놀이를 하다가 땀을 흘린다. 자, 여름에 시체놀이를 한다면서 우리 이제 뭐 시쳇말로 이제 들어누워 있는 거죠. 그쵸?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정적입니다. 뭐 역동성이 없습니다. 여름이니까 땀이 나겠죠. 그리고 현재형 시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현장감 묻어나고 있고요.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 우리는 속으로만 말하고 움직이지 않는다. 자, 속으로만 말하거든. 말을 하지 단죄되어 있네. 예.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자, 시적 화자가 나가 아니라 우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계성이 중시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공동체의 의미가 드러납니다. 나 개인적인 어떤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눈을 감으면 눈앞의 검은 구멍은 점점 더 커진다. 우리는 너무나 더워서 동굴 같은 저 구멍 속으로 들어간다. 더위를 피해서 그 구멍 속으로 간다. 뭔가 천착하는 기분이 듭니다. 숨어 들어가는 거죠. 네. 우리는 움직이지 않고도 갈 수 있는 법을 안다. 왜? 가만히 누워서 시체놀이를 하고 있는데 눈 감고만 있으면 되니까. 그리고 뭔가 묵념이나 어떤 상념이 빠지듯이. 네. 그리고 마치 도를 구하는 구도자가 뭘 하는 거죠? 명상을 하듯이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런 느낌이잖아요. 포플러 커다란 잎들이 눈 감은 내 얼굴 위로 한 장 두 장 쌓인다. 네, 이런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아주 넉넉한 뭐 이런 게 있겠죠. 나는 움직이지 않는다. 이상하다. 창백한 매미들의 비명은 어디로 갔을까? 여름인데 매미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이상합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덥고 하는 우리가 여름 때 느껴왔던 여름은 여름인데 지금 나는 어떤 명상에 빠져서 뭔가 색다른 여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이미 이전부터 존재해왔던 거죠. 지금 화자는 이제서야 눈을 감고 이 동굴 속으로 찾아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탐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발견이죠. 발명이 아니라 발견입니다. 네. 너와 나는 우리는 시체놀이를 하고 있는 것뿐인데 잎들이 쌓일수록 몸은 가라앉고 지상의 소리들은 멀어져 간다. 네, 명상의 깊은 자기 안을 내미는 세계로 빠져들어가면 세상과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바람이 불자 우리는 공중을 솟구친다. 자, 보이시죠? 이게 단순히 어떤 건 실제 어떤 물리적 현상에 의한 나열이 아닙니다. 그렇죠? 어떤 정신적 작용에 의한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벌거벗은 채로 팔랑거리며 날아간다. 이상하다. 우리는 왜 이렇게 얇아져 한 장이 된 걸까? 뭔가 한 장이 되었대요.
그러니까 나풀 이렇게 붕 뜬 기분. 네. 이제 우리는 무아지경이랍니다. 우리는 이런 거 갖다가. 네. 철학에서는 무아지경이라죠. 우리는 무엇일까? 자, 나는 무엇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네. 이게 우리 명상의 시작이죠. 명상을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나의 본질을 찾고자 하는 겁니다. 날아가다 우리는 낱낱이 흩어져 가루가 된다. 자, 내가 모두 다 사라져 버립니다. 네, 저는 명상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명상을 하는 방법을 스님에게 배우기도 했고요. 네, 이거 한 번씩 마음이 힘들 때, 제가 공황장애 하시면서 마음이 안 좋을 때는 명상을 하는, 심호흡을 하면서, 네, 복식호흡을 하면서 명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주문을 걸기도 하고, 예, 광명진언이나 이런 불경에 나온 진언들을 스스로 외우기도 합니다. 그럼 마음이 좀 진정되기도 하는데요. 그때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뭔가 나가 또 다른 차원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이죠. 왜냐면 나는 지금 현재 이 차원 속에서 너무 힘들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번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거죠. 그 결국 가루가 되었습니다. 네. 시체놀이는 그만하고 싶고 그러나 우리는 돌아오는 법을 모른다. 예, 돌아오지 못합니다. 체면에 빠진 듯합니다. 아무리 눈을 떠도 시체일 뿐이다. 땀이 난다. 우리의 비명만 공중을 가득 메운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그로테스크하기도 하고, 예죠. 역시 소요인 시인은 유니크하기도 합니다. 물론 강성 시인은 온술이 소요인 시인에 비해서는 훨씬 더 좀 더 감각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미지를 보십시오. 소요인의 이미지와 다릅니다. 어떤가요? 이미 존재해왔지만 네, 이제서야 시인이, 화자가 발견한 이미지들입니다. 발견했다는 것은 이미 그 전부터 존재해 왔다는 것이고 계속 지금까지 이 순간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시를 보는 이 순간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 있는 화자를 따라서 나도 눈을 감고 이 우리에 포함되는 관계성을 가지게 된다면 우리도 가루가 될 것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될까? 무아지경에 빠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 시인이 느꼈던 이 세계의 감정 한 단면을 우리도 똑같이 경험하게 될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 다음 시입니다. 거울입니다. 거울. 강성은 한 아이가 골목에 앉아 노래를 부른다. 후렴구만 계속 부른다. 아무도 오지 않는 골목. 아무도 본 적이 없는 골목. 말이 안 되죠. 나는 지금 이 아이를 보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아무도 오지 않는데요. 아무도 본 적이 없대요. 근데 그럼 이 아이의 정체는 도대체 뭘까요? 네, 이것도 단순히 물리적인 현상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아무도 이 아이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 거죠. 우리가 뭔가 관심을 주고 바라보지 않은 이상 그 아이는 이미 오래전 존재했지만 그 누구도 존재했다는 것을 모르고 그냥 다 지나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차원에서 괴리가 생깁니다. 차원이 나눠집니다. 네, 존재하고 있으나 우리는 보지 못하고 지나가는 것들이 너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 아이의 노래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후렴구가 반복되지만 우리는 귀에 들리지만 기억되지 못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겨울의 환한 빛과 여름의 서늘한 이끼와 아이의 작은 목소리가 고여있다. 자, 그럼 여기는 오랜 시간 동안 이것들이 고여 있습니다. 이 장면이 단순히 잠시 찰나가 아니었고요. 오래전부터 이미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 고여 있는 거예요, 시간이. 네. 이따금 옆집 새와 고양이가 따라 부른다. 그 장면 속에 새도 한 번씩 나타났다 사라지기도 하고요. 고양이가 이양 하고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아이를 찾는 사람이 홀린 듯 걸어 들어와 울다 지쳐 잠든다. 야, 누군가는 또 이 아이를 찾아 들어왔네요. 찾다가 못 찾아고 울다가 지쳐 잠든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누굴까요? 이 아이를 찾고자 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어쩌면 시인과 같은 사람들이 아닐까요? 존재했지만 아무도 보지 못하는 세계를, 그 장면을 존재함을 이제 깨닫고 그게 정확히 무엇인지 찾아 나선 사람들, 구도자들, 종교인들, 그리고 시인들, 예술가들, 이런 사람들이 아닐까요? 고요한 물결에 휩쓸려 거울 밖으로 밀려난다. 한없이 맑은 날. 그럼 여기서 거울은 이런 세계를 보여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튕겨 나와 버렸네요. 이 세계에서. 자, 앞에 있던 그 앞선 시에 있던 그 이상한 여름에서 그 시체놀이를 하던 그 세상은 가루가 되어서 무아지경이 되고 물화일체가 되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기서는 튕겨 나와 버렸네요. 거울 밖으로.
네. 한없이 맑은 날 골목의 담이 모두 허물어지고 아이는 일어나 어디론가 걸어간다. 이제 아무도 울지 않는다. 거울 속은 텅 비어있다. 네, 이 거울 속의 세상, 이 아이는 뭘까요? 자, 누군가는 이렇게 표현한 옛날식 비평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겁니다. 바로 이 화자가 거울을 보면서 자신의 유년 시절을 떠올린다든가 자신의 어떤 경험, 자기의 어떤 외로웠던 유년 시절의 모습을 찾아 나선 모습,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겠죠. 하지만 이건 이수명 시인이 말한 이미지에 대한 어떤 얘기와는 좀 거리가 먼 해석입니다. 네. 자, 우리는 우리 일상에 신변잡기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책도 있고요. 자, 여기 마우스가 있네요. 자, 근데 자 보세요. 저는 몰랐어요. 제 방에 이게 있었어요. 이거 뭔지 아세요? 드럼체 때. 드럼체. 예. 저는 몰랐어요. 지금 제가 지낸 이 방에 이 드럼체가 있는 걸 저는 몰랐었어요.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 그동안 제가 이 집에 얹혀 살게 된 이유로 제 아파트가 이제 압류당했거든요, 지금. 그래서 날아갔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 친척집 에 얹혀 살고 있는데, 여기 있는 동안 제가 처음 들어온 날부터 얘는 그전부터 여기 존재했네요. 그리고 얘는 계속 제 발가벗은 모습까지 계속 바라보았겠네요. 제 코고는 소리까지 다 듣고 있었겠네요. 근데 저는 이제서 발견하게 됩니다. 네. 그럼 저한테 오늘 이 강의가, 이 동영상이 저에게는 이 시에서 고울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네. 이렇게 시인은 항상 존재해왔지만 우리가 무심코 지나왔던 것들에 대해서 더 깊은 감정을 가지고 더 깊은 애착을 가지고 다가서야 됩니다. 그리고 면밀히 관찰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가 찾아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강성은 시의 고려한 시까지 이제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미지들이 이수명 시인이 말한 이미지와 비슷한가요? 그리고 시인들의 어떤 의도나 이런 각양각색의 이미지들의 모습이 잘 느껴지십니까?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수업을 마치고 다음 주는 그 다음에 내용 시들 또 시인 2명, 3명이 있는데 2-3명을 또 제가 또 소개를 하면서 이 이미지에 관련된 현대예술에서의 이미지에 관련된 현대시에서 이미지와 관련된 3명들을 조금 더 소개해드리고자 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조잡한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일 서울에 잘 다녀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